안녕하세요. 저는 19년간 두통에 시달려온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통이라는 흔하지만 복잡한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약국에서 시작해 동네 병원 한의원, 대학병원 신경과까지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편두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여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두통을 겪은 것은 군 복무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가벼운 통증이 있었고 지압 마사지로도 충분히 완화될 정도였습니다. 대학교 복학 이후에도 음주 후 하루 이틀 정도 두통이 지속되었지만 이는 흔히들 겪는 증상이라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스트레스와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두통이 점점 빈번해졌고 거의 2주에 한 번씩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타이레놀 두 알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이 생겨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타이레놀로 해결되지 않자 저는 한의원을 여러 곳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한의원에서는 머리, 손, 발에 침을 맞았고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두통이 재발하자 다른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배에 뜸을 뜨는 치료를 받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머리와 뒷목 주변에 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한의원의 치료 효과는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처방받은 약은 타이레놀보다 강한 진통제였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 그쳤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으로 잠에서 깨어 급하게 집을 나섰고 편의점에서 어른용 타이레놀이 없어서 아동용 타이레놀 6알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제 몸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명의에 출연하신 서울백병원 신경과 정재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 증상을 듣고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권유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편두통 전용 약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편두통 조짐이 느껴질 때, 즉 전조 증상이 일어날 때 바로 복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편두통 치료약인 마이드린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마이드린은 단종되어 현재 구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편두통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통일기를 작성할 것을 권유하셨고 카페인 금지 그리고 걷기 운동을 조언하셨습니다. 두통일기는 편두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앱과 서면 방식을 모두 사용해 보았는데 클릭해야 할 항목이 많아 시간 소요가 되는 앱보다는 간단히 메모로 남길 수 있는 서면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두통 일기를 통해 저는 제 편두통 주요 유발 요인 4가지 정도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과식 및 공복 상태입니다.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은 뇌와 장을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자극해 두통을 유발했습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부족으로 뇌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두통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 종류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예를 들어 돈가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화불량과 연관이 있고 또 매운 음식에 캡사이신 성분은 뇌혈관을 수축해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추위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피로와 수면 문제입니다. 과도한 피로나 수면 부족뿐만 아니라 과수면으로 인한 생체 리듬 교란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후 마이드린도 효과가 점점 줄어들자 가까운 삼성서울병원의 정진상 교수님께 추가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까지 복용 중인 진통제와 소화불량 완화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편두통 약인 알모그란과 자기 전에 먹는 예방약인 인데놀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걷기 운동과 함께 제 생활 습관과 식습관 개선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이를 통해 저는 음식 섭취량 조절과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덕분에 두통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두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더 이상 통증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두통 전조 증상도 있기 전에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편두통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발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통은 단순히 참거나 진통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처럼 오랜 기간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두통 일기를 통해 자신의 패턴과 원인을 분석한다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